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20년 6월 22일 월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낮 기온이 35도까지 올라왔습니다. 더위 조심하시고 다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삼성전자가 얼마 전에 18조 정도 투자한다라는 예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P2에 이어 P3 역대급 초대형 투자를 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이 부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택트 관련주들이 오늘도 움직였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대응하는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요일 미증시 확인하면은 미증시 그냥 좀 쉬었죠. 그래서 이 사이에 있으면은 괜찮습니다. 25,500에서 27,000포인트 사이에 있으면은 이 구간은 그냥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웬만하면 그래도 이탈하지 않고 빠르게 회복 혹은 이탈하도록 빠르게 회복하는 게 좋고 27,000포인트를 넘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1차적으로는 요 갭을 한번 메워야 되는데 한번 메우고 바로 넘어가면 좋겠지만 바로보다는 한 차례 메우고 쉬었다가 그 다음에 돌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이건 제 생각의 시나리오예요. 정말 강한 이슈가 있어서 한 번에 돌파해서 안착하면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보고 있다. 그래서 현재는 쉬어가는 구간이니 뭐 조금 내려가고 조금 올라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일비할 필요가 없다.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하다. 상승 구간이 나왔고 여기서 좀 쉬는 구간을 만든 것이다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좀 더 강해서 9,800포인트를 넘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다우지수가 이제 27,000포인트 넘어가는 것처럼 나스닥은 이제 만스닥 시대가 열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이 정도는 뭐 알고 가시면 되고 나머지 뭐 특수한 사항들은 다 그런 거예요. 연준 부의장이나 뭐 전체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이용해 추가적인 뭐 행동을 뭐 하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뭐 기존에 나왔던 홍콩 보안법 이 부분에서 심의를 해서 뭐 6개월 안에 통과하겠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뭐 22총재, 뭐 유럽 같은 경우도 이제 각국 정상이 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 글로벌 공조를 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다 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겁니다. 뭐 중국이 뭐 1대1로 사업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20%는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이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중요하지만 알고 있어서 뻔한 얘기 이런 이슈들 정도가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환율 정도 뭐 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환율도 1190원에서 1220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 요거는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죠. 1220원 안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간단하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 증시가 중요한데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은 뭐 쉬어가는 구간이었습니다. 최근에 속도가 좀 빨라졌다라고 말씀드렸죠. 지난주 월요일 뭐 블랙 먼데이 수준으로 급락이 한번 나왔었는데 그 후에 뭐 바로 회복을 했죠. 그리고 이제 다시 뭐 2100포인트 위쪽, 2130포인트, 21선 위쪽에서 뭐 행보하면서 쉬어가는 숨고르기 하고 있습니다. 급락 나오고 급등 나왔으면은 기간 조정 나오면서 쉬는 거는 자연스러운데 최근에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뭐 아주 뭐 길게 늘어져서 뭐 한 달 늘어지고 그렇게까지 늘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현재 예상은 그래요. 그래서 뭐 좀 더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2220에서 30 요 구간 2230이라고 할게요. 30 정도 넘어가서 안착하면은 새로운 시세가 나올 수 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상승장이 시작된다. 이 부분 말씀드렸고 최근에 뭐 지수는 올라왔는데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을 거다. 뭐 우선주나 품절주나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면은 이제 한 사이클의 마무리되는 거다. 그러니까 반등 사이클의 마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저는 반등 구간을 1950 정도라고 보고 그 이후에 돌파하면서는 상승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반등이 더 강하게 나와서 2200포인트대까지 올라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2950부터 요 한 7, 80포인트 되는 요 구간은 제 생각보다 더 많이 올라온 강한 구간이에요. 1950까지만 해도 유동성으로 이 안 좋은 경제에 코로나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무너졌으니 굉장히 강하게 올라온 건데 이건 뭐 두말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정말로 뭐 수급적으로 해가지고 유동성이 굉장히 강화된 시장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유동성도 당연히 뭐 역대급으로 풀고 있기 때문에 돈을 시장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반영이 돼서 더욱더 뭐 좀 반등이 강하게 나온 것이다. 여기를 돌파하면 이제 상승장이 나오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품절주, 우선주 뭐 한 번씩 돌면서 파동이 나온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소외주들도 올라오고요. 전체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레벨업이 되면서 주도주들이 조금 쉴 수 있는데 이 이후에 상승장부터는 이제 그동안은 기대감을 모았던 종목들이 올라왔다라고 하면 앞으로 이제 성장이 이제 뒷받침되는 종목들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만 여러분들이 선별적으로 매매를 해야 된다. 기존의 반등장에서는 전 종목이 다 올라요. 상승하는 폭이 다른 거예요. 몇 퍼센트 올라오느냐, 많이 올라오느냐, 조금 올라오느냐 차이지 다 올라온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극심한 차별화장이 시작될 수 있다. 언제부터 2230포인트 넘어가서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부터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750 넘어서 뭐 지금 잘 유지가 되고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도 유지되다가 한 차례 밀려서 이 위쪽에 그래도 21선 위에 잘 유지되고 있는데 여기 750 넘어서 치고 달리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강하다. 뭐 미국도 다우보다는 나스닥이 강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테크주들이. 그래서 요 정도 보시면 되고 수급 동향 간단하게 짚어보고 가면 자, 지금은 뭐 외국인 수급 주식 그렇게 뭐 매수가 들어올 상황은 아닌데 최근에 뭐 약간 불안감이 있다 보니 코로나가 2차 확산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있다 보니 외국인들이 아직까지는 뭐 안정적인 수급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이 동향이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아니고 지금 특이 동향은 개인 투자들을 잘 봐야 되는데 보시면은 지금 2000포인트가 넘어가 있죠. 우리 지수가. 그런데 2000포인트 위에서는 기존에는 개인 투자분들이 항상 이 구간에서 엄청나게 매도가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밑에서 사도 여기서 다 청산하고 펀드도 판매하고 그런 2000포인트만 되면은 굉장히 다 도망가는 현상이 나왔는데 지금은 좀 달라졌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개인 투자분들이 과거랑 다르게 2000만 가면 공포심 이게 아니고 시장이 이제 좀 더 명석하게 보고 스마트하게 보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아니다. 정석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시장은 다르다. 돈의 힘으로 올라오고 경제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회복되면은 조금 더 유지가 될 것이다. 나중에 이제 유동성이 회수될 때, 뭐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던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던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고 할 때 그때부터 좀 조심하면 된다라는 부분을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제는 공부를 많이 하셔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매도가 아닌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지금 매도를 안 하고 매수가 들어온다. 이건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대신 이상한 종목들 들어가지 마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차별화 시장이기 때문에 좋은 종목만 골라서 매수하셔야 됩니다. 과거에 2009년도부터 2011년 해가지고 유동성 장세 때 그 당시에 벤버넌키 시장 때 어떤 종목들이 올라갔는지 잘 보시고 그 종목들을 매수하시라는 게 아니고 그런 것처럼 뭐 차화정이 전차분단이니 뭐 이런 칠공준이 이런 단어를 검색해 보세요. 제가 키워드 알려드렸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소수의 종목만 올라가고 나머지 종목들은 오히려 하락한 종목도 많을 정도로 지수는 이렇게 올라갔는데 몇몇 종목밖에 안 올라가요. 이 차별화장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선물로 여전히 뒷받침을 하고 있죠. 그러면 여전히 뭐 선물은 극강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옵션 같은 경우는 이제 만기일 끝나서 영향력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뭐 뚜렷하게 보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위아래 부에 살짝살짝 막아놨는데 금액도 얼마 안 되고 하니까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 시장이 위든 아래든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 변화할 가능성이 높아요. 옵션은. 그러니 옵션 동향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만기일 이후에는 옵션이 그렇게까지 크게 작용하진 않는다. 그래서 금액이라도 크면 모르겠는데 이 정도 금액은 거의 작용 안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주식을 매도하고 선물을 매수했구나 정도로 보시면 되고 코스닥은 특이하게 기관이 좀 매수했구나. 근데 금융투자가 매수한 게 아니라 투신해서 매수한 것 그리고 연기금에서 매수한 것이면은 이 정도면은 좋은 거예요. 제가 기존부터 말씀드린 게 코스닥 같은 경우 외국인 들어오는 거 뭐 좋죠. 좋은데 얘는 시총상이 좀 몇 종목 안 사요. 외국인들은. 그런데 기관 투자분들 같은 경우 수익률을 단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좀 가파르게 좀 멋진 모습을 보이는 종목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 금융 투자를 제외한 투신부터 사모펀드나 보험은행 뭐 이쪽은 좀 적고
투신 사모펀드 연기금 쪽에서 들어오면 코스닥은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조금 시그널이 나오는 건지 이게 좀 연속성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의심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코스닥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고, 요 기관 쪽에서도 좀 꾸준한 매수세가 좀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코스닥이 정말로 750 위에서 외국인과 기관 양쪽 메이저들의 힘을 받아서 좀 생각보다 더 좋은 시장이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이 기관 쪽은 아직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나쁘지 않아요. 오늘 저 코스피가 좀 뭐 조정받은 것 같지만 저건 쉬는 정도 수준이에요. 크게 내려온 거 없죠. 여러분들이 봐도 지난번에 블랙먼데이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그냥 편안하게 쉬는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 동향까지 뭐 간단히 알아봤고요. 종목 동향 뭐 간단히 보면은 오늘 뭐 삼성전자가 평택 캠퍼스에 9월부터 이제 역대급 규모의 반도체 공장 뭐 P3 또 신규 건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이 좀 많이 움직였어요. 삼성전자가 움직인 게 아니고 보통 대규모 투자한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보다는 관련주들이 좀 많이 움직인다. 뭐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뭐 18조 P2 이것도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죠. 이제 그것도 시작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초격차를 벌리면서 이 시장은 우리가 그냥 아예 다 먹어버리겠다. 이미 다 점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따라오지도 못하게 하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력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하반기랑 내년 초 쪽에 이제 투자 준비 또 한다고 하죠.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이렇게 고삐를 당기면은 내년 초보다는 이제 하반기 하지 않을까라고 의심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뭐 충분히 이제 관련 이런 공장이 들어서면은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거는 장비주들하고 소재주들을 좀 먼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금 뭐 안정적으로 지금 요 구간에서 쉬어가고 있고 한 차례 저항받고 밀려서 쉬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요 휴식 구간 지나서 21선 넘어가면 또 올라갈 거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렇게 가면은 며칠만 기다리면은 또 다시 좋아지겠죠. 그리고 여기서 파생될 수 있는 게 뭐 테스라던가 뭐 원익 IPS라던가 이런 제가 뭐 전국 장비주들 유진테크나 이런 장비주들 많이 말씀드렸었죠 작년부터. 그래서 이런 쪽이 오늘 조금 수혜를 받으면서 기대감을 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소재 쪽에서는 솔브레인이나 뭐 SNS텍이나 이런 쪽. 솔브레인은 좀 특이 동향을 말씀드리면 이제 이번 주 안에 기업 분할을 받으실 분이 아니라면 이번 주 안에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들고 기업 분할을 받아도 시간이 여유 있으신 분들은 저는 분할을 받아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솔브레인은 삼성에서 직접 엄청 신경 쓰면서 이제 투자를 직접 하기도 하는 그런 회사로서 소재 회사로서 앞으로도 뭐 유망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작년에도 불화수 이미 양산 뭐 시작하고 공장 가동 시작하고 뭐 이런 거 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솔브레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소재 기업 중에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1픽으로 꼽히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뭐 시총도 단단하죠. 원익아이피스나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좀만 더 올라가면 이제 뭐 2조대가 나올 수 있는데 충분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 되고, 만약에 나는 자금이 묶이는 게 싫다라고 하시면은 이번 주 안에 정리하시면 돼요. 솔브레인은.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좀 지루한 모습 보이다가 딱 기업 분할 전에 좀 멋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SNS텍 같은 경우도 이제 포토마스크 원재료 블랭크 마스크 제조하는 기업이라고 기존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도 최근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런 걸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쉬어가는 구간이 분명히 나와요. 쉴 때 매수하세요. 쉴 때. 그리고 좀 이제 먼저 상승한 게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전공정이나 소재 쪽에 먼저 상승한 다음에 쭉 순환매 돌다가 후공정 쪽이 뒤에 움직일 거예요. 그럼 후공정 업체들을 슬슬 매집해 놓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영상은 제 반도체 관련 영상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특이 동향으로 신성ENG 같은 경우가 최근에 삼성전자의 클린룸 설비 쪽 수주하면서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요거는 참고 정도로 하시면 될 거, 참고 동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대표적으로 나오잖아요. 급등이 나온 다음에 한 차례 이제 상승이 정체되고 그리고 나서 조정 구간이 나오죠. 혹은 횡보 구간이 나오든지 가격 조정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조정 구간이 나오고 옆으로 조금 이제 하락이 진정되는 것까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조정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면 돼요. 바닥권이 아니라 조금 위여도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추격 매수하지 말고 지금 막 올라간다고 추격 매수하지 말고 종목들은 쉴 때 매수하는 게 좋은 거다. 이 개념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관련된 뭐 공장 관련된 부분은 여기까지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코로나 뭐 2차 확산 얘기 나오면서 뭐 언택트 관련주들 네이버나 뭐 카카오 쪽 얘기 나오고 있죠. 언택트 뭐 대장주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치고 빠지는 걸 잘해야 되니 여러분들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아요. 중소형주들은 뭐 키오스크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보안도 그렇고 많죠. 근데 그 중에서 그래도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는 보안 쪽 나쁘지 않고, 이런 네이버나 카카오 쪽 같은 경우는 추세적으로 좀 잘 움직이고 있어서 여러분들도 조금은 기존 보유자분들은 조금은 더 들고 가도 되지 않나라고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렇게 급등했을 때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다. 조정받았을 때 들어가는 것이고, 웬만하면은 이 정도 올라오면은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매매를 만약에 조정 구간에 하더라도, 제가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자꾸 뭐 50%, 뭐 100%, 요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비중을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분산 투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주식으로 수익 보는 방법이 이렇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방법이 있죠. 싸게 사서 비싸게, 이런 방법이 있죠. 그런데 지금 구간이 싼가요? 13만 5천 원 뭐 이런 구간에서 사신 분들이 있는데, 10만 원 초중반 이렇게 산 분들이, 매수하신 분들이 있는데, 지금 20만 원 중후반 됐습니다. 싼가요? 비싸죠. 비싸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기존보다 비싸네. 물론 이게 뭐 100만 원 갈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싸다고 생각해. 그거는 나중에 100만 원 간 다음에 생각하자고요. 현재 구간에서 생각하자고요. 그럼 지금은 최근에 많이 올라왔으니 비싸다라는 걸 인정하고, 그러면은 매매하지 말라는 건가요? 이게 아니고, 비싸게 샀으면은 더 비싸게 파는, 요 두 개는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는 투자인 거고,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거는 투기에 해당된다. 투기가 나쁘지 않다고 했어요, 저는. 요거는 명확합니다. 여러분들이 투기에 대해서, 이 투기를 또 다른 말로 매매라고 하고요. 그리고 트레이딩이라고 하죠.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결코. 이거는 여러분이 기술만 있으면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기술을 여러분들이 익힌 다음 하시라는 거예요. 무작정 묻지마 투기를 하지 말고, 투자의 경우에는 이런 가격이나 이런 부분에 디테일하지 않아도 어차피 싼 구간이었기 때문에 대신 시간을 좀 오래 기다릴 수 있죠. 그러니까 투자의 경우는 좋은 종목을 적당한 가격에 사서, 싸게 사서 시간을 투자하는 개념이 되는 것이고, 요 투기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좀 타이트하게, 가격도 좀 세심하게 신경 써야 되고, 비중도 세심하게 신경 써야 돼요. 그래서 싸게 살 때, 이런 구간에서 살 때는 뭐 예를 들면 뭐 40%, 50%를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올라왔죠. 이 정도 올라오면은 비중이 확 줄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싼 가격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했는데 여기서부터 조정이 이렇게 시작돼, 코로나 같은 게 터졌어. 그럼 이거 버틸 수 있나요, 여러분? 내 종목이 순식간에 뭐 30% 반토막 이렇게 나면 버틸 수 있나요? 이 종목이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오면 여러분 버티기 어려우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중을 적당히 나눠서 들어가야 된다. 밑에서 4, 50% 들어갈 수 있다. 위에서는 뭐 10에서 20% 이렇게 줄어든다. 요 개념을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높은 가격에 소위 말하는 몰빵, 저희 쪽에서는 뭐 집중 투자라고 하는데, 투자는 아니니까 소위 말하는 몰빵으로 해서 투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절대 주식시장에서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오늘은 이렇게 좀 주의사항 하나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비중에 대해서도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는 나중에 교육 내용으로 하나 다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가격대에 따라서 내가 얼마에 매수하냐, 이 가격, 매매 타이밍에 따라서 비중이 달라져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 종목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지, 뭐 시가총액 같은 경우, 시총 같은 경우도 좀 보시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투자하시는데, 안전적으로 투자하시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나중에 한번 알려드리고, 그래서 네이버는 보유자의 영역이고, 보유자분들은 꺾일 때까지 들고 가는 게 맞아요. 이거는 지금은 추세를 탔기 때문에 추세가 꺾일 때까지 들고 간다. 가격을 설정해 놓는 것보다는.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도 드디어 이제 27만원 돌파했습니다. 27만원 이제는 유지해 줘야 되고, 요것도 그렇다면 카카오도 꺾일 때까지 들고 가는 개념이 된다. 그리고
뭐 게임 쪽에서도 NC소프트 같은 경우가 뭐 대장이다라고 뭐 기존부터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85만 원 요 구간에서 돌파 시도 나오고 조정받고 왔다 갔다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돌파를 했습니다. 제대로. 그래서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이제 85만 원을 유지만 해주면은 추세 꺾일 때까지 또 들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택트 관련주들은 대장주 중심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비중을 싸게 살 때처럼 크게 큰 비중을 들어가기보다는 좀 적당히 나눠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 종목들을 세 종목 이렇게 나눠서 들어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섹터별로 이렇게 나누는 분산 방법이 있으니 그 부분은 기존에 강의해드린 게 있는데 최근 시장에 맞게 다시 한번 뭐 조만간 아마 6월은 좀 지나야 될 것 같아요. 교육 영상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보실 수 있도록 제가 교육 영상을 또 제작해 드릴 테니 교육은 많이 들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 영상 어디에 듣느냐라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제 거 유튜브 홈에 오시면은, 자 보여드릴게요. 홈에 이렇게 오시면은 요 홈 동영상 재생 목록이 있습니다. 요 재생 목록 가서 요 보시면은 교육이 미래다라고 있습니다. 주식 교육. 요 탭을 클릭하시면은 여기에 마인드 특강부터 시작해서 나는 마인드 필요 없고 차트 분석 배우고 싶어요. 차트 특강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캔들의 원리부터 해서 뭐 올려드리고 있으니 요 부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기본 주식하시는 분들은 이 마인드부터 잡혀 있다라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마인드 특강부터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근데 뭐 이런 부분 원치 않는다. 난 수익에 직결된 차트만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요 기술적 분석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쪽 투자 그리고 뭐 이런 언택트 관련주들 봤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그 고점을 돌파해서 뭐 신고가를 달성하고 하는 종목들은 추세가 꺾일 때까지 들고 가면 되고, 신규 적군은 추격 매수는 아니고 조정 구간에서 천천히 일부의 비중만 들어가야지 과도한 비중하면 안 된다. 그리고 뭐 오늘 수소차 같은 경우도 뭐 이후에서 수소 시장 확대한다라는 계획에 뭐 수혜받았다라고 하는데, 뭐 그렇다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유럽까지 가가지고 엄청나게 수주를 따오는 거 아니라고 하면 그거는 단발성으로 보고 자제하셔야 되고요. 오히려 매도 타이밍으로 잡아야 되는 거고,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순환매가 좀 돌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도 전통적인 종목 중에 뭐 상하프론테크 같은 경우가 뭐 급등을 또 보였고, 최근에 전기차주 굉장히 좋죠. 이렇게 올라오면서 또 멋진 모습 보였고, 포스코 케미칼이 뭐 굉장히 꾸준하죠. 이 종목은 뭐 급등이라기보다는 굉장히 꾸준한데 최근에 좀 각도를 좀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것도 기술적 대응하시는 분들 한 차례 올라갈 때 정리하고 밑에서 좀 조정받을 때 쉴 때 다시 매수하거나, 아니면 그냥 편안하게 장기 계좌에다가 옮겨놓고 그냥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그리고 뭐 대보마그네틱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테슬라 쪽 이제 관련해서 이제 이슈를 받았던 종목인데, 이 종목은 이제 31,000원 돌파가 중요하겠죠. 이쪽을 돌파 못한다라고 하면 요 구간에서는 한 차례 매도 돌파한 다음에 매수하거나 조정 구간에 매수하면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 순환매 도는 거 잘 노리시고 추후에 조정 구간에서 노리시면 되고, 추격 매수하는 거 아니다. 수소차는 모멘텀이 될 만한 이슈는 나왔지만 한 차례 정리하고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 언택트 관련주는 이제 중소형주는 치고 빠지는 걸 잘해야 되니 어려우니 뭐 대장주를 매매한다라고 하면 적은 비중으로 조정 구간에서만 들어간다. 그리고 삼성전자 투자 관련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앞으로도 대규모 투자 가속화하고 있다. 초격차를 벌리려고 하는데, 전공정 소재 쪽 먼저 좀 오른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이제 좀 이제 놓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후공정 쪽으로 해서 종목들이 아직 안 움직였으니까 뭐 참고하시고, 그리고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안에 정리하셔야지 기업 분할을 받지 않는다. 거래 정지를 당하지 않는다. 거래 정지 후에 기업 분할된 다음에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다. 솔브레인은 관련 영상 따로 하나 올려드린 게 있으니 솔브레인 검색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 나쁘지 않다. 수급 동향 괜찮다. 양호하다. 현재 시장이 조정 중이지만 뭐 큰 숲을 봤을 때는 뭐 당장 요 좀 쉬어가는 게 오히려 이 상단 구간을 돌파하게 되면은 상승장으로 진입하고, 그때부터는 차별화 시장이 돼서 여러분들이 소수의 종목들만 멋진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소외감 느끼지 않으려면 지금 포트폴리오 잘 구성해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월요일 날 시장 보는 데는 뭐 어렵지 않을 것 같고, 오늘 무역 시장도 나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금요일 날 쉰 만큼, 근데 뭐 주말에 뭐 아주 뭐 악재가
뭐 큰 악재가 터지거나 하진 않았으니 뭐 오늘 시장은 뭐 적어도 보합권 이상은 해주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일단 어떤 이슈가 나온지는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급등이나 급등락보다는 그냥 좀 무난한 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에 숫자 3 하나 남겨주시면 잘 받습니다라는 뜻이니까 타자치기 어렵거나 하신 분들은 3 하나만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정적으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